네, 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쇼피파이 튜토리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스토어를 쉬운 방법들로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사업,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그리고 블로그 및 웹사이트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영상은 쇼피파이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14일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테마 탐색과 설치, 편집하는 방법, 결제 옵션을 설정하고 주문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 및 배송 관련 설정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쇼피파이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룰 것이므로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첫 번째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 좌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현재 쇼피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14일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건데요.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죠. 그러니까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쇼핑몰을 만들고 모든 것을 사용한 후에 판매까지 해본 다음에 14일 이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 버전을 탈퇴하고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유튜브 채널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 이 링크를 클릭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14일간의 무료 시범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협력 링크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이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가 제휴를 통해서 소정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좋은 무료 튜토리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링크를 클릭한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이런 영상 제작에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 도착했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럼 비밀번호를 꼭 안전하게 입력하시고 원하는 스토어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서 온라인 쇼핑몰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고양이나 개와 관련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쇼피파이 스토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한 이름들은 선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오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 이름은 마지막에 정할 도메인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단지 쇼피파이 스토어의 이름일 뿐이고요. 도메인 주소는 나중에 따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Create Your Store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필요가 없는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다음 문장 중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보시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흥미가 있다. 쇼피파이를 통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저는 탐색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Starting a New Business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하고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분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이스, 즉 장난감으로 선택을 할 건데요.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do you want to sell?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거냐? 그럼 저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스토어를 판매하고 사람 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팝업 스토어라던가 이제 시장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소매업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온라인 스토어만 클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 스토어를 손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라고 하는데요. 대행해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본 정보인데요. 성, 그리고 이름, 우편번호, 나라, 그리고 도시 및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강원, 대전, 대구 이렇게 되어 있죠. 주소 입력하시고 아파트, 핸드폰 번호 혹은 사업장 번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웹사이트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Enter My Store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쇼피파이 대시보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저만의 쇼핑몰을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무료 시험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밑에 셀렉터 플랜은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대시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편에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쇼피파이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홈스크린, 그리고 주문, 그리고 프로덕트 상품 이야기죠. 그리고 소비자 관리, 그리고 분석, 마케팅, 디스카운트 설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테마, 블로그 포스트, 페이지, 내비게이션, 도메인 설정, 그리고 프리퍼런스는 이제 이것도 또한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큰 전체 이 쇼피파이에 대한 설정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스토어 디자인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Sales Channels 밑에 온라인 스토어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제 테마 설정이 나타나는데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테마 설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테마는 특정 레이아웃 디자인을 이제 제공을 받아서 색상, 특정 요소, 슬라이드 쇼 디자인, FAQ 등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기 이게 영어로 대비라는 뜻인데요. 대비 테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으면은 이 왼쪽 온라인 스토어 옆에 눈 모양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설정했던 유니콘 네임이고 이런 식으로 테마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깔끔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테마를 사용하고 싶다면 밑으로 내려서 여기 테마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테마, 쇼피파이 테마 스토어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무료 테마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테마에 Explore Free Theme은 이제 무료 테마 보겠다는 뜻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 개의 테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심플 테마에 들어가면 또 세 가지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라이트 버전, 토이 버전, 뷰티 버전. 근데 내가 라이트 버전을 원한다. 그럼 라이트 버전을 클릭을 하고 Add to Theme Library, 즉 테마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다고 새로운 테마가 추가되는 게 아닌데요. 이 테마를 적용하고 싶으면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심플 테마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다 된 다음에 오른쪽에 액션스 밑에 퍼블리시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퍼블리시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공지가 뜨고요.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데뷔 테마에서 심플 테마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테마를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우선 데뷔 테마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 테마나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데뷔 테마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여기 똑같이 데뷔 테마 액션 클릭해서 여기 퍼블리시를 누르고 다시 퍼블리시 누르면은 원래 테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 테마로 다운받긴 했는데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셔도 액션 들어가셔서 리무브를 누르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이 스토어를 만들 텐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테마별로 언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 테마의 액션스에 들어가셔서 맨 밑에 Edit Languages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Change 테마 랭귀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랭귀지를 보면은 코리안이 있습니다. 네, 코리안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여기서 기존 영어 문장들에 대한 한국어 번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번역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롭게 변경을 해서 따로 여기 세이브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바뀐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서 텍스트 오버레이 포함 이미지, 텍스트 포함 이미지, 제목 또는 슬로건 추가 등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 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뒤로 가서 디자인 변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뒤로 가기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온라인 스토어 밑에 테마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데뷔 테마에서 아까는 액션을 눌렀다면 커스터마이즈를 누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편집하는 것에 따라 나타나는 미리 보기이고요. 이제 왼쪽에서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오버레이 포함 이미지 이것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로 텍스트 포함 이미지 더 내려보면 이것에 해당을 하고 텍스트 컬럼스 with 이미지는 이제 이 컬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오른쪽에 테마 세팅스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맨 위에 헤더는 이 어떤 웹사이트든 간에 맨 위에 헤더가 있는데요. 이 헤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텍스트 오버레이 포함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제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미 선택한 사진이 있다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만약 없으시다면 한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unsplash.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사진 작가들이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여러 사진들을 업로드하는 곳입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100% 저작권 등에 대해서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들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reely usable image라고 써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각자 스스로 꼭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이트 주제에 맞는 유니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유니콘에 해당하는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둘러보시다가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오른쪽에 다운로드 프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럼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쇼피파이로 돌아가서 이 사진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이미지 클릭하시고 저는 이미 다운을 한번 받아놨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업로드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진 파일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기에서 자세히를 들어가면 이제 해당 파일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1700kb인데요. 이렇게 사진이 크기가 크다는 것은 누군가가 웹사이트를 열 때 사진이 표시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진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압축 도구인 compressimagetoolr.com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업로드 이미지를 또 할 수 있죠. 저희가 아까 골랐던 이 유니콘 사진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미지 퀄리티를 65%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고요. 보면 여기 컴프레스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를 압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은 1.7MB에서 600KB 정도로 사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쇼피파이로 들어가서 업로드. 그럼 여기서 600KB인 작은 사진을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서 셀렉트. 여전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여기서 이미지 얼라이먼트는 정렬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미들로 되어 있지만 탑 선택하면 위쪽으로 가고 바텀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갈 텐데요. 지금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을 Full Width로 선택하면 꽉 차지만 Fixed Width를 선택하면 좌우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Fixed가 아니라 Full Width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Selection Height은 이제 이 사진의 높이를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Small로 선택을 하면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작은 높이의 사진인 것을 볼 수 있고 Large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큰 사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딩은 이제 여기 쓰여있는 텍스트를 제가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진이 유니콘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는 Unicorns or Real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텍스트는 이제 이 설명에 대한 건데 뭐 창의력 있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죠? 또 보면은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콘 상품이니까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해야겠죠? 그리고 버튼의 링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 옵션들 중에서 컬렉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컬렉션 중에 홈페이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버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상품들 여러 개가 모이는 컬렉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뭐 특정 프로덕트, 즉 내가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페이지나 블로그 포스트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컬렉션의 홈페이지 컬렉션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상품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신발 등 컬렉션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 목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버튼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테마 세팅에 들어가서 컬러에 들어가면 여기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버튼은 지금 이 검정색 배경 바탕을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 계열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약간 옅은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레이블은 이 글자 색깔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흰색이 마음에 들어서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이제 여기 바디 텍스트는 여기 밑에 보이는 이 텍스트의 색깔을 정하는 건데요. 지금으로서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검정색이 좋아서 검정색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헤딩, 바디 텍스트, 세일즈 프라이스를 다 정할 수 있는데요. 이 헤딩은 이 위에 있는 헤딩 앤 링크의 색깔을 정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뭐 하늘색으로 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색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정색이 마음에 들어서 검정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디 텍스트는 이 사이트의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바디 텍스트의 색상을 제 또 원하는 대로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검정색이 마음에 들어서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일 프라이스인데요. 지금은 이 섹션에 가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원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 세일 프라이스 색깔을 선정한다면 해당하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섹션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행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타이포그래피, 이거는 이제 텍스트의 폰트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건데요. 보면은 여기 지금 헤딩스 앤 버튼스의 폰트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뭐 아무거나 고르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에줄이라는 걸 선택하면 유니콘 네임스가 바뀌고, 또 뭐 비프케이크스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또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셨다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 헤딩 베이스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잡고 이렇게 늘리면 좀 사이즈가 커졌죠? 이런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글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바디 텍스트의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여기 섹션 중에 텍스트 포함 이미지에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셀렉트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사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시 셀렉트 하시면 여기 사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이미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또 따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얼라이먼트에서 지금은 레프트로 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헤딩을 바꿀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상품이 슬리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밑에 이 설명 또한 그것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인데요.
버튼은 뭐 영어로 슬리퍼스라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도 있는데 만약에 특정 슬리퍼 상품이 있다면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그 특정 상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아무런 상품이 없으니까 컬렉션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슬리퍼 컬렉션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 컬렉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설정을 하고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버튼이 보라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이것을 보라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설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이미지 정렬이 전 왼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것만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창을 닫고 나머지 섹션들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컬럼 with 이미지도 있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섹션인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세 컬럼에 대해서 각각을 이미지와 글 제목 그리고 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 개의 컬럼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를 지워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섹션 자체를 지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섹션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리무브를 누르면 이 섹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인 이제 추천 컬렉션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인 텍스트 오버레이 포함 이미지도 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른 다음에 remove 섹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티모니얼스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후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콘텐츠를 들어가서 뭐 후기를 쓰고 여기에 작성자 이름, 두 번째도 텍스트와 author를 쓸 수 있죠. 근데 저 생각에는 굳이 이제 유니콘 상품에 대한 후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섹션도 마찬가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갤러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들을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딱히 원하지 않아서 이 섹션도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원하는 섹션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에디 섹션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rich text, 아까 봤던 테스티모니얼스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쇼를 선택하겠습니다. 에디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정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밑에 컨텐츠를 보면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싶은 두 개의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울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할 건데요. 이미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꼭 여기서 너무 크기가 큰 사진을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셀렉트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진으로 가서 두 번째 이미지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글 제목이 이미지 슬라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유니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서패딩, 즉 이 부제목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원하지 않으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두 번째 사진에서도 따로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올리면은 이 첫 번째 사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로 버튼이나 버튼 링크 들어가서 블로그 포스트, 컬렉션, 프로덕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위에서 글 사이즈를 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면 여기 텍스트 사이즈가 미디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선택해서 라지로 바꾸면은 제 이미지 슬라이드가 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는 아까 여기서 두 번째 사진에 대한 것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글로 나오는 건데요. 여기도 원하는 대로 서패딩 지우고 이미지 슬라이드를 미니콘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됐죠? 그럼 이제 텍스트 사이즈 보았고 또 텍스트 정렬 또한 여기서 탑 레프트로 하면은 좌상방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버튼 레프트면 좌하방에 저는 지금 여기서 미들, 센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드 하이트인데요. 이제 슬라이드 높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이제 adapt to first image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번째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높이에 맞춰서 설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크면 두 번째도 커지고 첫 번째가 작으면 두 번째도 작아지겠죠. 스몰을 누르면 이 두 사진 모두 작은 높이가 됩니다. 라지를 누르면 두 사진 모두 커지고요. 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면 adapt to first image에서 그것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슬라이드 쇼기 때문에 오토 로테이트 슬라이드를 클릭할 수 있는데 몇 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이미지를 변환할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5초 간격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서 3초 간격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체크를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슬라이드 쇼는 다 됐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딧 섹션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업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후터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페이먼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쇼 페이먼트 아이콘은 이제 이 웹사이트의 맨 밑에 보면 지금은 페이먼트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팔 혹은 신용카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체크를 풀면 그게 사라지고 체크를 표시하면 여기에 작은 아이콘으로 페이팔 혹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같은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컬러인데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당연히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빨간색 너무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또한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셀렉터랑 커런시 셀렉터는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이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이 언어 설정이나 그 화폐 설정을 선택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셀렉터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컨텐트인데요. 이제 빠른 링크를 눌러보면 여기 관련 설정이 나타납니다. 헤딩이라는 것은 이것의 이름이고 이제 메뉴라는 것은 이 footer 메뉴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그 메뉴에 서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더 많은 항목, 예를 들면 정책, 약관, 혹은 연락처 페이지 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들이 모두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기능을 쓰면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메뉴를 볼 수 있겠죠? 원치 않으면 당연히 Remove Content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빠른 링크라는 텍스트를 저는 메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되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뉴스레터라는 거는 이제 이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구독을 위해서 혹은 가입을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제 웹사이트 주인이 그 뉴스레터 이메일 주소들을 모을 수 있겠죠. 저는 원하지 않으므로 이걸 들어가서 remove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add content에서 원하는 메뉴나 텍스트, 그리고 뉴스레터 사인업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에서 본인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던가 혹은 제휴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메뉴들을 추가를 하고 지우고 마음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네, 벌써 한 15분 정도 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100%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좋은 이미지 혹은 훌륭한 문구 등으로 활용하면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이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도 나타나고요.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저장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뒤로 가서 쇼피파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아까 봤던 쇼피파이 대시보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세팅을 들어가면 여기서 제너럴 세팅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스토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니콘 월드로 이렇게 대문자 표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의 연락처 주소라던가 커스터머 이메일, 그리고 이 스토어가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정보 등 핸드폰 번호, 그리고 집 코드, 우편 번호,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 시스템을 또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품 장바구니 같은 데에서 어떤 종류의 단위를 사용하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램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킬로그램으로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이 스토어의 화폐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South Korean 원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세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세팅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페이먼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소비자가 이 쇼핑몰에 와서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지 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페이팔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만약에 쇼피파이 쇼핑몰을 만든다고 한다면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페이팔 옵션인데요. 액티베이트 페이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팔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이미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팔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입력을 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hird party provider라고 해서 어떤 제3자의 그 결제 대행사 혹은 가맹점 대행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결제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눈에 익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밑에 Alternative Payment Method 있죠?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엑심베이라던가 KG 이니시스 혹은 페이먼트 월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BC카드, 하나카드, 이런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페이먼트 메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페이팔만 사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쇼피파이로 돌아가면요. 여기에 페이팔 계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취소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연동하고 싶으면 눌렀다가 로그인한 뒤 새롭게 연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체크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크아웃도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커스터머 어카운트입니다. 이 설명은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직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할지 말지 혹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옵션입니다. 어카운트 디세이블드는 비회원 구매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옵셔널은 회원가입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클릭할 경우에는 구매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옵셔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 컨택트입니다.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을 때 그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받을 건지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이메일만 받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결제 이후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핸드폰 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핑, 즉 배송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 소비자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로 드릴지 아니면은 샵 앱이라는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릴지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밑에 옵션이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쇼피파이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좀 유치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클릭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개인 선호도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됩니다.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Form Options인데요. 결제 시 작성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제 last name이 성이죠? 성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first and last name, 이름과 성을 모두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기업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름을 기입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거나 반드시 이제 기업을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required로 하려면 개인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를 못하게 되겠죠.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옵셔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소인데요. 제 라인2라는 건 상세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필요로 안 할지 필요로 할지 혹은 옵션으로 냅둘지 선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폰 넘버를 이제 받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옵셔널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티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기분이 좋으면은 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청구하는 빌링 어드레스와 배송지, 즉 집 주소와 배송지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지 사이트에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네. 이제 after an order has been paid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fulfill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물류창고에서부터 배송이 되고 또 배송이 완료되고 이메일까지 전송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것을 fulfill이라고 합니다. 결제가 되자마자 이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된다면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대처하기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프트 카드와 같은 디지털 상품이 아니라면 Do not automatically fulfill any of the orders line items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되면 결제가 된 이후에 그런 배송 정보나 이메일 등을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주문이 생겨서 그렇게 하기 너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맨 밑에 있는 옵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옵션은 그 주문이 받아들여지면 그 주문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저장하는 것을 자동으로 할지에 대한 옵션인데요. archive이라는 것이 이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메일 마케팅인데요. 홈페이지 주인이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한테 이메일을 전송하는 거죠. 보시면 이 옵션은 제 결제를 하고 난 그 페이지에서 소비자들한테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겠느냐라는 그런 사인업 옵션을 보여드릴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보여드릴 수도 있죠. 보여드린다면 이 사인업 옵션을 이미 체크된 상태를 디폴트로 할지 아니면 디폴트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체크를 하게 될지 그것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것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선호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체크아웃 랭귀지, 즉 체크아웃하는 그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와 같이 이 한국말로 모든 번역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팅 네 번째인 Shipping and Deliver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송 비용을 정하는 설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Manage Rate라는 게 어떤 그 배송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직 상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 프로덕트라고 나오고 만약에 상품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은 어디에서 이 배송이 시작되는가 그리고 shipping to 어디로 이 배송이 가는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송 지위를 선택을 할 때 여기는 지금 domestic 즉 국내랑 두 번째 rest of world 즉 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정 지어서 뭐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걸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시아를 클릭을 하시면 네, 존 네임을 이제 원하는 대로 아시아 지역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묶어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존에 대해서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배송 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배송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공짜, 몇 킬로그램 이상을 구매하면 공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조건들을 여기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상이면 배송비를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3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프라이스는 0이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된 조건이냐? 이제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미니멈 프라이스를 3만 원으로 정해야겠죠. 그리고 던을 누르시면 이제 3만 원 이상인 옵션에 대해서는 3만 원 이상 구매를 할 때 배송이 없다. 그러나 3만 원 미만은 뭐 1,500원을 추가하겠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스탠더드를 얼마든지 마음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1,500원 추가를 하시고 그럼 조건이 이제 3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based on order price 들어가셔서 3만 원 미만 이렇게 하시면 이런 조건에 맞게 배송비가 선택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상품의 무게에 따라서도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1.5kg 이상이면 배송비를 제해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내 혹은 아시아 지역 혹은 해외 다 맞춰서 각각의
배송 비용을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은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shipping 세팅스로 들어가서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커스텀 쉬핑 레이트인데요. 이거는 특정 상품에 대한 그런 배송 비용을 따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리 제품이라던가 그릇 제품들, 즉 깨지기 쉬운 제품들은 더 그런 보험을 적용해서 배송 비용을 더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Create New Profile에 들어가서 여기에 유리 제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게 해당하는 상품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Create Shipping Zone을 선택을 해서 국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배송 비용을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3만원 이상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매자들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네, 그 다음은 패키지 설정인데요. 이제 패키지는 저희가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상자 혹은 봉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제 에디트 들어가면 여기 샘플로 택배 상자의 규격, 택배 상자의 무게 이런 것들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패키지를 들어가면요. 옵션으로 박스, 엔벨롭, 즉 봉투 혹은 좀 소포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작성한 무게와 이런 규격들은 아까 위에서 작성한 쉬핑 레이트에 모두 포함이 되는 무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패키지 슬랩은 운송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이미 템플릿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디트 들어가면 HTML 코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선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Accounts and Integration은 그런 캐리어나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 서비스를 대행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 계정들이 제3자의 third party 계정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플랜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 돼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셨다시피 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길어지고 또 시간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틀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부분은 각각에 대해서 꼭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텍스, 즉 세금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히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나라별로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 해당을 합니다. 텍스에 대한 부분을 이 쇼피파이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율을 숫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라 설정에 들어가서 에디트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보신다면 새롭게 셋업을 하시면 되고요. 에디트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컨트리 텍스가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이제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3%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밑으로 내리다 보면 텍스 오버라이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항목별로 부가세가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한해서 7%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덕트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셀렉트 컬렉션에서 음식물에 대한 컬렉션이 만들어져 있겠죠.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설정하시고 그 텍스 레이트를 뭐 7%면 7% 아니면은 다른 숫자로 설정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항목들은 따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에 대한 분야는 세무사 분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충분히 알아보시고 자신이 상태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텍스 칼큘레이션인데요. 이제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격을 볼 때 그 구매 가격에 텍스를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 것인가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 레이트에 따른 charge 텍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있는 옵션이고요. 그럼 저장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팅은 로케이션입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또 다른 창고라든가 또 다른 지역이 있을 경우에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Add 로케이션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팅은 노티피케이션, 즉 알림에 대한 설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더 컨퍼메이션이라고 해서 즉 주문이 확인됐다는 이메일을 소비자한테 보내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HTML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따로 편집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확인됨이 조금 어색한 것 같으면 주문 확인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메일뿐만 아니라 SMS, 즉 문자 메시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문이 변경되었다거나 주문이 취소되었다거나 주문 환불 이런 것에 대한 각각의 알림을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송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딜리버리, 픽업, 그리고 소비자 계정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모두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스태프 오더 노티피케이션인데요. 직원, 스태프에게 보내는 알림들입니다. 이메일들을 이쪽에 보내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디세이블 하고 싶으면, 즉 비활성화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도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신자를 설정하고 싶으면 Add Recipient에 들어가서 이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데스크탑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데스크탑 알림 설정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럼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기프트 카드입니다. 기프트 카드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공을 할 때 이제 expire, 만료가 될지 혹은 만료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만료한다고 선택할 시에는 이제 5년 이후 혹은 몇 개월, 며칠 이후 그 기한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 월렛이라는 애플 월렛 패스라는 기능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Learn More About Apple Wallet Pass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또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만료되지 않는 기프트 카드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파일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 온라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 파일 혹은 미디어 파일들에 대한 설정이고요. 원한다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URL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일즈 채널입니다. 만약 실제 다른 곳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여기 있는 이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페이스북, 구글, 버이버튼 등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메신저를 제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스토어와 이제 이 온라인 스토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Plan and Permissions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뒤에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어 랭귀지스입니다. 소비자들이 보는 스토어의 언어에 대한 설정입니다. 기본 언어가 우리나라 말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테마의 언어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 Change Theme Language를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부분들을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각 페이지별로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니콘 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카트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장바구니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장바구니 현재 카트가 비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카트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카트에 해당하는 이런 문구들을 세부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어 랭귀지의 Translated Language인데요. 지금은 하나의 언어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한 스토어에서 여러 개의 언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dd Language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German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 독일어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프리뷰를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URL 뒤에 /DE로 되어 있는 게 이제 German
그 독일어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바구니를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는 언어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언어에 대한 번역을 수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쇼피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스토어에서 이제 해당하는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스토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언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언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디폴트 랭귀지랑 트랜슬레이티드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는 어카운트 랭귀지, 즉 이 스토어의 주인인 제 계정의 언어 설정인데요. 지금 계정의 언어 설정이 잉글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자체가 영어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이 Change Account Language에 들어가셔서 해당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팅으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엔 빌링입니다. 빌링의 경우 제가 쇼피파이를 결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먼트 메서드를 들어가면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페이팔로 지불할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하 해당하는 란에 정보를 입력하셔서 결제 방법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빌즈에서는 이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파이낸스에 대한 오버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리걸인데요. 이 리걸에서는 원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펀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토어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정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이 빈칸에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rivacy, 그리고 terms of service, 즉 이용 약관, 그리고 shipping, 즉 배송에 관한 규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검색을 하신 뒤 각각의 스토어 상황에 맞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일단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칸을 채워 넣었고요. 다 채우신 다음에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폴리시, 즉 규정을 채워 넣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오신 소비자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메뉴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을 해서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시면 부터 메뉴와 메인 메뉴가 있는데요. 제 메인 메뉴는 홈페이지 상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터 메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아까도 봤다시피 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터 메뉴를 먼저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현재는 서치만 있는데요. 이 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토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게 정하셔도 되긴 합니다. 일단 이것을 지운 다음에 아까 작성했던 그 규정 사항들을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이용 약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링크에서 보시면은 밑에 폴리시가 있습니다. 폴리시스에 들어가시면 아까 이용 약관에 해당하는 Terms of Service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신 뒤에 이제 Save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서치가 사라지고 이용 약관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작성한 서비스 약관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 작성했던 환불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할 수 있겠죠? 빠르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작업을 다른 항목들에도 추가를 해서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모든 내용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Add 메뉴를 추가를 하시면 메인 메뉴나 후터 메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뉴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설정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페이지스에 들어가셔서 Add 페이지를 클릭, 그리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 연락처를 남겨야 될 텐데요. 연락처라는 제목을 작성을 하고 이제 이 컨텐트를 채울 수 있는데요. 굵기, 그리고 기울기, 밑줄 긋기 뿐만 아니라 사진 혹은 영상까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템플릿이 보이시죠? 템플릿 서픽스에서 page.contact를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연락처 created가 뜨면서 view on your online store가 있잖아요. 이제 이걸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연락처라는 페이지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본인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메시지를 적으면 이 온라인 스토어의 주인인 저한테 그 문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맞는 해당하는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연락처 페이지를 간단하게 굉장히 빠르게 추가를 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연락처 말고 또 다른 페이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소개라고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내용이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니콘 스토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이 밑에 있는 Search Engine Listing Preview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웹사이트에 SEO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SEO라는 것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아까 작성한 설명, 그리고 URL이 뜨는데 이 세 가지 사항들이 저희가 구글에 직접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구글에 이것을 검색했는데요. 보시면은 한글 입숨이라고 해서 이름과 간략한 설명, 그리고 URL이 뜨죠. 마찬가지로 URL, 제목, 그리고 설명이 뜨는데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 URL 설정하시는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이 SEO 하나만으로 거의 20시간에 넘는 튜토리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만약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피파이 SEO 튜토리얼로 검색을 하시면 상위 노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두 개의 페이지를 이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페이지를 아까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메인 메뉴에 추가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오시면 아까 봤던 메인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만든 페이지 두 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연락처가 되겠고요. 여기서 페이지에서 작성한 페이지를 클릭, 마찬가지로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장을 하고 저희 온라인 스토어를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윗부분에서 연락처 페이지 그리고 소개 페이지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내비게이션 메인 메뉴에서 페이지들의 순서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잡고 위로 올리면 소개 페이지가 이 사이로 움직이게 되고 연락처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들을 하위 항목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슬리퍼와 슈즈라는 메뉴 아이템을 만들고 그 하위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슬리퍼스로 만들고요. 지금 당장 슬리퍼스에 해당하는 컬렉션이 없지만 지금은 홈페이지 컬렉션으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즈라는 아이템을 추가를 할 텐데요.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 프로덕트에서 그 제품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all 프로덕트로 하고 이런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카탈로그, 슬리퍼스, 슈즈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메뉴 아이템스에서 슈즈를 오른쪽으로 살짝 끌면 슬리퍼스라는 메뉴의 하위 항목으로 슈즈가 배치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저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슬리퍼스 밑에 슈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장이 되었으니까 아까 잠깐 뛰어넘었던 세팅에서 Plan and Permissio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rmissions, 즉 이제 허용하는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저가 있고 그리고 스태프 어카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동업자나 친구를 스태프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스태프 계정을 추가를 할 때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저와 똑같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체크를 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프트 카드에 대한 설정 혹은 대시보드에 관한 설정만 이제 권한을 주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This staff account will have full permissions 클릭을 하면 저와 똑같은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스토어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점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클로즈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패스워드 프로텍티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롬에 새 시크릿 창을 띄워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크릿 모드에 들어오시면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유니콘 월드가 곧 출시 예정이라고 뜨고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제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Disable Password에 들어가시면 이 패스워드를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플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플랜이라는 것은 쇼피파이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게 되면 베이직 쇼피파이, 그냥 쇼피파이, 그리고 어드밴스드 쇼피파이 이 세 가지 플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셔도 바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즉 2주간의 기간 이내에 취소를 하게 되면 따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단 결제한다고 약속을 해두어야 방금과 같은 그 비밀번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플랜을 지금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셨다시피 이 패스워드 HAUVAB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새 시크릿 창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이 세 가지 플랜 중에서 당연히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한 달에 $29 지불하는 베이직 쇼피파이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29를 낼 것이냐 아니면 1년 동안 312불을 지불하고 조금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것이냐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2주 이내에 취소하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페이팔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플랜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이 페이지로 오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패스워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밑에 Preference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이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은 아까 말씀드린 SEO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밑으로 내리다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분석 정보를 이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픽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의 목적이었던 패스워드 프로텍션을 지금은 패스워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해제를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거추장스러운 한 가지 패스워드 입력하는 단계가 없어지고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손쉽게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시크릿 창을 열어서 주소를 입력하면요. 아까와는 달리 그 비밀번호가 사라지고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스토어 설정들 중에서 블로그 포스트와 도메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트는 이제 쇼피파이에서는 페이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Create 블로그 포스트 클릭을 하시면 제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컨텐츠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 혹은 후기를 작성하셔서 상품과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추가를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의 경우 온라인 스토어의 웹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unicorn name myshopify.com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 고침하시면 이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에 myshopify.com으로 붙은 것이 왠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따로 도메인 주소를 구한 다음에 그 도메인을 이 온라인 스토어와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도메인에 들어가 보시면 Change Primary 도메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미 고데디와 같은 곳에서 도메인을 구하셨다면 해당 도메인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새로 도메인을 구입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Buy New 도메인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은 제가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unicorn.com이라는 주소는 1년에 14불 지불하면 되는데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끝에 .com과 같은 확장자를 변경을 해주거나 조금의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제목을 이렇게 대시를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unicorn-words.com을 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1년 단위로 지불을 하게 되며 그 값은 14불, 즉 16,0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구매를 누르신 경우에 Personal Information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겠죠. 기입을 하신 후에 이 밑에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Auto Renew, 즉 1년이 지난 이후에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겠다는 설정입니다. 장기간으로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실 분들은 이 설정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튜토리얼을 위한 것이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메인 구입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하기 위한 이메일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인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비로소 unicornwords.com이라는 프로페셔널한 도메인을 제 온라인 스토어의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verification, 즉 인증 이메일입니다. 보시면은 unicornwords.com이라는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이시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도메인 사용이 이제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완료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새로 고침하였을 때 이제 unicornwords.com이 커넥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으로 돌아가 보면요, 보시다시피 unicornwords.com으로 커넥트가 되어 있고 이게 벌써 프라이머리 도메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는 이 myshopify.com이었다면 새로 고침을 하게 되었을 때 unicorn-words.com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한 가지 주의 요함, 이 사이트는 이제 보안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는데요. 이것은 SSL 인증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SSL pending, 즉 SSL이 대기 중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막 도메인을 구매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기다려 볼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SSL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틀 뒤에 쇼피파이에 문의를 넣으면은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몇 번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주의 요함이 없어질 것이에요. 네, 이제 도메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많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의 온라인 스토어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상품을 직접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쓰는 창들을 닫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랍시핑을 하는 경우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오른쪽 위에 연결해드릴 링크를 통해서 오버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 앱을 사용해서 어떻게 드랍시핑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온라인 스토어 주인분들께서 판매할 제품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에서 Add 프로덕트를 클릭을 하거나 왼쪽 메뉴바에서 프로덕트를 클릭을 해서 이 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Add 프로덕트를 클릭을 해서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야겠죠. 제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니콘 사이트에서 슬리퍼스라는 첫 번째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트 생성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설명을 넣었을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을 굵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굵게 표시를 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굵게, 길게, 그리고 밑줄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부분은 이제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앞에 이제 개조식으로 단락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설정을 하시고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내용을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미디어인데요. 이제 당연히 상품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야겠죠. 네, 이제 슬리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를 할 텐데요. 하나의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추가하고 싶으시면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메인 사진이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이 메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라이싱, 즉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니콘 슬리퍼의 가격을 3만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Compare at Price는 이 가격의 원래 판매가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할인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면 원래 판매가를 여기에 작성을 하시고 판매된 할인가를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할인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39,000원이었던 상품을 할인을 해서 3만원에 판매한다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코스트 per 아이템을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께 보여지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리를 위해서 스톡 키핑 유닛과 바코드를 각각의 상품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트랙 퀀티티라는 것은 재고 수량을 쇼피파이에서 추적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능한 재고 수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하나씩 상품이 팔릴 때마다 그 수량을 쇼피파이가 추적해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Continue Selling When Out of Stock이라는 경우는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 0, 즉 품절이 되었을 경우에도 판매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공급자로부터 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는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This is a physical product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물리적으로 유니콘 슬리퍼라는 상품이 존재할 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상품이라던가 이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weight인데요. 아까 체크아웃에서 설정을 했듯이 만약에 배송 비용을 어떤 물품의 무게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제 여기다가 상품 무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5kg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ustoms Information이라는 것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에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그 해당 국가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나의 국가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는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리언트입니다. 유니콘 슬리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혹은 색상과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것을 여기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가 있겠죠. 그럼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아까 보았듯이 3개의 사진을 추가했잖아요. 각각의 사진에 대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하얀색,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에 대해서 재고 수량과 가격, SKU, 그리고 바코드까지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웹사이트 SE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위로 올려다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오르게니제이션, 즉 이 상품에 대한 관리 항목들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사이트에 설정한 것은 없지만 슬리퍼스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벤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이키라는 회사의 제품이면 나이키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자체 브랜드인 경우에는 이제 스토어 이름인 유니콘 월드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컬렉션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인데요. 상품 컬렉션이 이미 존재한다라면 그 컬렉션에 이 상품을 추가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는 컬렉션 하나만 있을 뿐이니까 홈페이지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태그는 이 상품에 해당하는 태그를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색상과 그리고 유니콘 그리고 슬리퍼스 이 정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미리 보기로 추가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제 아주 깔끔하게 슬리퍼라는 상품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얀색 사진, 핑크색 사진, 보라색 사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사이즈, 그리고 색상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페이팔로 구매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페이팔도 여기 나타납니다. 상품 설명도 깔끔하게 올라와 있고 이 밑에 공유 옵션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상품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상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스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슈즈, 아까 메뉴에서 슈즈 선택했던 것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품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사진도 마찬가지로 추가하겠습니다. 프라이싱은 비슷하게 4만원, 45,000원 하겠고요. 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항목들이고 퀀티티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피지컬 프로덕트이며 웨이트 마찬가지로 0.5고 네, 다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이 오르게니제이션 부분인데요. 아까는 컬렉션을 홈페이지 컬렉션으로 했고 태그를 여러 개 추가했잖아요. 이번에는 컬렉션을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슬리퍼스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쇼피파이 사이트가 조금 수정이 되어서요.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터스, 즉 상품의 상태를 대기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바꿔야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액티브 상태로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확인이 되었고요. 페이팔도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 유니콘, 즉 홈페이지 컬렉션을 클릭을 하면요. 슬리퍼스 상품은 보이는데 두 번째로 추가했던 슈즈 상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슬리퍼스는 홈페이지 컬렉션에 추가를 했지만 슈즈는 홈페이지 컬렉션에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컬렉션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컬렉션 같은 경우 우선 홈페이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과 이제 필요한 경우 여기다가 설명을 적을 수 있겠죠. 이제 밑에 보시면 이 홈페이지라는 컬렉션에 해당하는 프로덕트가 슬리퍼스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여기서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검색 Search Products라는 검색창에 슬리퍼나 혹은 상품을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탐색이라는 뜻을 가진 브라우저 클릭을 해서 여기서 해당하는 상품, 이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은 상품을 체크를 해서 Done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서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방법인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발이라는 컬렉션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이 컬렉션 타입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과 같이 하나하나 일일이 추가하는 것은 매뉴얼 방법이라고 해서 원 바이 원, 즉 하나하나 홈페이지 주인이 그 컬렉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토메이티드, 즉 자동화하는 건데요. 그 자동화하는 기준을 이 밑에 컨디션스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any condition, 즉 조건들, 나열된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이 컬렉션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의 기준들이 보시다시피 상품의 이름, 상품의 타입, 상품의 브랜드, 상품의 가격, 상품의 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그를 선택을 해서 is equal to라는 건 그 값이랑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상품을 만들 때 이와 같은 태그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을 슬리퍼스라는 태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리퍼스를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 컬렉션에 슬리퍼스라는 태그를 가진 두 개의 상품 모두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들을 가장 잘 팔리는 순서 그리고 이름 등 이 순서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미리 보기 뷰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 컬렉션이고요. 신발 컬렉션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신발이라는 컬렉션에 슬리퍼스와 슈즈 둘 다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이 모든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컬렉션들을 만들어서 여기 추천 컬렉션에다가 하나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자동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품을 추가하더라도 태그에 슬리퍼스라는 것만 포함을 시킨다면 이 컬렉션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편집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팀에서 커스터마이즈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Unicorns are real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 유니콘 버튼이 있고, 저희가 처음 선택을 할 때 이 유니콘 버튼을 이 홈페이지라는 컬렉션으로 연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 말고도 또 다른 컬렉션을 추가로 만들었으니까 컬렉션스 중에서 이제 all 컬렉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나서 유니콘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까는 그냥 홈페이지만 나타났다면 지금 홈페이지 컬렉션, 신발 컬렉션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이제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가방, 양말, 속옷 등등이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추천 컬렉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셀렉트 컬렉션을 클릭을 하셔서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랑 신발 중에 신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퍼블리시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 컬렉션에서 이 부분이 아까는 빈칸이었던 것들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천 상품을 추가해 볼까요? 새롭게 Add 섹션을 클릭을 해서 Featured Product, 추천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슈즈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저장을 하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고 이 밑에서 추천 상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컬렉션, 추천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편집하는 창에서는 홈페이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홈페이지를 여기서 미리 보게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페이지들이 엄청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페이지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헤더를 수정할 수도 있고 프로덕트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일일이 개인적인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지금 구매라는 버튼이 여기 생겼잖아요. 체크를 해제하면 없어집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바구니에다가 추가를 일일이 한 뒤에 구매를 해야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셜 쉐어링 버튼도 해제할 수도 있고 이미지 줌도 체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덕트 레커멘데이션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이 상품 밑에 추천 상품 칸이 있는데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Show Dynamic Recommendation을 해제를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벤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브랜드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표시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에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밑에 footer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덕트 페이지뿐만 아니라 컬렉션 페이지도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옵션이 Product per row, 즉 하나의 행에 몇 개의 상품을 보여줄 것이냐. 물론 지금은 하나의 상품밖에 없지만 이 홈페이지라는 컬렉션에 그것을 선택을 해서 3개로 나타낼 수도 있고 4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밑에 옵션도 마찬가지로 원한다면 선호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Enable Sorting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정렬 기준 혹은 필터 기준을 표시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두 개를 해제를 해보면 이제 정렬 기준이 사라지고 태그 필터링을 해제하면 태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트, 즉 장바구니 페이지를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들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보는 소비자들이 꼭 노트북 혹은 컴퓨터에서만 보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설정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컬렉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줄에 2개가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의 폭이 좁다 보니까 하나로 나타나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roduct per row를 이제 2개로 하면,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니콘 월드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어긋나와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모바일 환경에 맞게 Theme Settings에 타이포그래피를 들어가셔서 헤딩의 기본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은 수정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쇼피파이 대시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알려드릴 부분은 디스카운트, 즉 할인에 대한 설정입니다. 먼저 왼쪽의 목록에서 디스카운트를 클릭해 볼까요? 이제 디스카운트 설정을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오토매틱 디스카운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Create Automatic Discount 클릭을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추석이나 그런 명절 때 할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추석 할인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 할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에 따라서 몇 퍼센트 할인을 할 건지, 혹은 고정값으로 10,000원 할인, 20,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buy X, get Y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buy one, get one for free 이러니까 그게 1+1이고요. 2+1이면 buy two, get one for free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퍼센트를 몇 퍼센트 설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할인가를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할지, 특정 컬렉션에 대해서 할지,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할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nimum Requirement라는 것은 최소한 얼마 이상을 구매해야 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면 10,000원 이상을 장바구니에 담은 소비자들만 이 할인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최소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품의 개수에 맞춰서, 즉 quantity가 개수란 뜻인데요. 4개 이상 구입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맨 밑에 Active Dates는 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6일인데요.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종료 시점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 자동적인 오토매틱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이 할인 코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코드를 만들게요. 가을철 세일을 한다고 하면 for, 이 영어로 가을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for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 할인을 해서 15% 할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하고, 이제 조건은 최소 50,000원 이상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ustomer Eligibility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특정 소비자 그룹한테만 이 할인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이제 특정 개인, 뭐 예를 들면 VIP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만 이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따로 커스터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age Limit은 이제 이게 코드이다 보니까 전체 이 할인 코드가 뭐 총 500번 사용하면은 더 이상은 작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소비자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도 정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할인 코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할인 코드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 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표시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 헤더라는 곳에서 밑에 어나운스먼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인데요. Show Announcement, 공지사항을 보여주겠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공지하십시오라고 표시되는 공간에 문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가을철 세일이니까 가을철 할인 코드 FALL 하고 아까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5만원 이상 구매 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만원 이상 구매를 하도록 더 많은 그런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겠죠. 지금 색상이 검정색인데요. 이 색상 또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연한 분홍색 계열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온라인 스토어 이름 옆에 로고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이 로고가 없으신 분들은 조만간 오른쪽 위에 연결해드릴 동영상 링크를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합리적인 로고를 만들 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에서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 쇼피파이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방금 제가 만든 온라인 스토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의 소비자가 되어서 직접 구매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밑에 세팅에서 페이먼트를 들어갈게요. 페이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Third Party Providers 목록에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페이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or Testing이라고 보고스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보고스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스토어 운영할 때는 쓰지 않을 것이지만 테스팅, 즉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이 1, 2, 3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스 게이트웨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실제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되어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할인가가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이 들어가서 슬리퍼를 하나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미디엄, 스몰 구경하다가 스몰로 고르고 색상은 화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에 추가를 하겠죠. 그럼 카트, 즉 장바구니를 확인할게요. 그럼 이제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하는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바구니입니다. 보시다시피 3만원 수량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이 값에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결제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공지사항에서 봤듯이 FALL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용을 누르면 에러가 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for 할인 코드를 받기 위해서 5만원 이상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3만원이잖아요. 따라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 5만원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지우시고 슬리퍼스를 아까는 하나만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트 보기에 들어가셔서 수량이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총 가격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였을 때
적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적용이 되어서 6만 원 중에 9천 원이 할인돼서 5만 1천 원이라는 최종 가격이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이메일과 이름, 회사, 그런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소비자의 이메일로 유니콘 월드라는 회사한테서 배송 이메일이 오겠죠. 너의 상품이 잘 결제가 되었고 이제 배송 중이다, 이런 이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자, 네이버 이메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불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 보고스 게이트웨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카드 번호를 실제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카드 번호가 1입니다. 그래서 1을 선택을 하고 카드 이름으로는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료일과 보안 코드 또한 임의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제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주문이 처리 중이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이제 주문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1001 주문 확인, 그리고 보낸 사람이 유니콘 월드입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배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품이 배송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볼 수 있고요. 결제한 가격, 그리고 고객 정보까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이 홈페이지 온라인 스토어의 주인인 저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쇼피파이 대시보드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문, 오더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1 주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페이먼트는 이제 결제는 완료되었지만 fulfillment, 즉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미완성이다.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갔고요. fulfill되지 않은 상품이 2개가 있습니다. 슬리퍼 2개를 구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결제하신 분이 메모를 남겨놓았다면 그 메모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결제된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fulfill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hipping address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저 스스로 이제 배송 준비를 한 다음에 market fulfilled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fulfillment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번호도 원하신다면 입력하실 수도 있고 shipping carrier도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었다는 것도 소비자한테 알려드리고 싶으면은 여기 체크를 하시면 연락이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템 fulfill까지 완료하였고요. 또 아날리틱스를 들어가시면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주문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토탈 매출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온라인 스토어 세션이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재방문하는 고객은 몇 명인지,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방문 이후 전환율, 컨버전 펀넬은 몇 %인지 2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 주문 가격, 전체 주문 개수,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직 전체 매출에 방금 그 테스팅한 주문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첫 번째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지 그 방법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본인만의 온라인 스토어를 저한테 보여드리고 싶으시면은 댓글에 연결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